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5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 한 발자국이 남았을지도 모른다. 이 그림을 어제 오늘의 명언을 선택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감사 스마일도 아래편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고 밑편에 있는 사람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아침 방송을 갖다가 하는데 문득 이 아래에 계신 분도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계기로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인이 의도치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데 감사 스마일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방송을 계속 한다라고 했는데 언제 그만두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강남 4구의 3중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토지 확대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달라요.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마포하고 성동하고 강동이 많이 반사이익을 볼 거다. 또 동작까지 반사이익을 볼 거다. 아니다. 그런 부분보다 또 이제 더 서울 주변으로 확대될 거고 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묶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이런 것들이 서울 외곽이라든지 수도권, 경기도, 인천까지도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4년 전에 토제 해제 당시, 5년 전 토제 해제 당시와 지금의 토제 확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에 토제 했을 때 분위기와 지금의 토제 확대 지정했을 때하고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될 거라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감사 스마일 생각은 풍선 효과가 서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 특히 고양시까지도 확산될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작년에 고양시 구별 부동산 거래량을 봤더니 덕양구가 상반기, 하반기 7천 건이 넘었고요. 그리고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좀 많이 거래량이 많이 적었습니다. GTX-A가 개통을 했고 또 26년 내년에는 또 수서까지 또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삼성역 무정차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고양시의 부동산의 평가는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저희 집은 언제 팔리나요? 그런데 분명하게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가격이 싸고 예를 들어서 물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내가 내 집 가치를 갖다 높이고 싶으시면 조금 기다리시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사실. 그런데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왜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질 않느냐. 올라가려고 하면 뭐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고 올라가려고 하면 대출 규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억제 그런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는 지금 공급의 부족의 그런 문제 때문에 고양시의 시간도 분명히 올 거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감스님들께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제가 대주 1구역에 다녀왔습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쇼츠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연신내역에서 대주 1구역까지 감사 스마일이 촬영을 하면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올 때는 한 10분 남짓으로 이제 걸어왔습니다. 일부러 제가 처음 부동산 시작했던 이 대주동에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 또 담아드리고 싶기도 했고 실제로 대조 1구역까지 모델하우스까지 4번 출구에서 얼마나 걸릴까 대략적으로는 1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한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가다 보면 옛날과 달라진 모습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동명용 윗길로 가게 되면 오르막길인데 4번 출구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맥도날드 길로 해가 쭉 따라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대조 1구역 모델하우스가 보이게 됩니다. 상당히 2월 달에 갔을 때보다 더 멋지게 변모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양하는 시기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원분들께서는 일반 분양가를 4,5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대건설 측에서는 4,200 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4,200에서 4,500 사이에서 일단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다, 뭐 4천만 원 이하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분양 시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이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힐스테이트 등촌역도 분양가가 4,5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현재 부동산 상황은 분양가 상승에 대한 수용도가 또 높기 때문에 일단 조합에서는 지금 4,500만 원 정도를 갖다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힐스테이트 매디알레 조합원분들 계실 거고, 또 일반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늦어도 5월 전에는 분양을 갖다가 하기를, 그리고 또 여러 측면에서 분양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분양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원당 더샵 포레나 관련해가지고 어제 관계자랑 좀 통화를 했는데, 물론 아직 분양가는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4월 중으로 분양가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저에게 정보를 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또 저희 감사 스마일 찐팬 분들 중에서 원당 더샵 포레나 또 조합원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반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원당 롯데캐슬 5억대 분양 했을 때 꼭 분양 받으시라고. 근데 지금은 원당 롯데캐슬 5구 타입도 7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지금 원당 더샵 포레나라든지 힐스테이트 매디알레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은평구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운정 신도시까지도 더 좋은 그런 훈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가 너무너무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프라이빗 영화관하고 스카이 라운지.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여기는 1블럭, 2블럭으로 나뉘어져서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스테티니스 사우나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블럭, 2블럭에 계시는 분들 같이 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강남권에서 배웠던 건 그러니까 강남권에서나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투입구를 갖다가 이제 바로 보낼 수 있는 지상 1층이라든지 각 층의 공용 홀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일반 쓰레기 투입구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최신식의 그런 스타일도 여기에 힐스테이트 매디알레에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힐스테이트 매디알레를 또 기다릴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은평구 그리고 고양시 그리고 파주시 사북구의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감스님들 싸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본론으로 드릴 이야기가 무거운 주제인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심하른 분양의 청약 대기자들 초조하다. 부동산 R114 등 추산으로 해서 4월까지 서울 분양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고, 오늘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재건축 시장 위축이라든지 전국 혼란 여파로 인해가지고 올해 서울의 분양 물량이 한개 단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최근에 토지 확대 재지정을 계기로 인해서 정부가 규제 강공 드라이브를 또 제기할 경우에 건설사들이 더 위축돼서 분양 제로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23일 부동산 R114 리얼 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올해 들어 서울 분양 물량, 일반 분양 30가구 이상 기준은 지난달 초 청약을 진행했던 방배동 레미안 원페릴라가 유일하고, 지금 4월까지, 원래 4월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뭐 고척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라든지 성북구에 있는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강남구에 있는 세개 단지라든지 더 나가서 또 힐스테이트 매디알레도 4월에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측에서도 이제 힐스테이트 매디알레를 5월 중 분양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합원과 이런 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양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5월도 늦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분양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기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3월 말이나 4월 초에
뭐 예를 들어서 탄핵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부동산 정책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만약에 강력 규제 기준을 들고 나올 경우에는 서울 분양은 씨가 마르게 될 거고요. 그 여파가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풍선 효과가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동작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 그 다음에 경기도 전역으로 해서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의 시간도 올 거다. 서북부에 분명히 훈풍이 불 거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일보에 국토부 발표 믿겠나, 내년 입주한다는 아파트 찾아가니까 빈 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년까지 서울 7만 호 입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현장 찾아가니까 건축주도 지금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마저 오피스텔 시기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파트지만 거의 오피스텔처럼 지금 짓고 있는,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또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가보셨나요? 공사 시작을 안 했다니까요. 이제 터파기 하니까 입주하려면 한 3년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지금 입주한다, 내년에 입주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서울의 아파트가 충분하다는 정부 발표에 의심이 커지고 있고요. 입주량 통계에 포함된 주택 사업장을 찾아가 보니까 기초조사 없었고 이마저 오피스텔과 유사한 청년용 임대주택으로 확인됐다.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량은 앞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지난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내년까지 입주량이 7만 1,000호에 달한다고 강조했는데, 근거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정보업체인 R114가 내놓은 민간 합동 통계였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받은 사업장별 입주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19일날 찾아갔어요.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1300번지에 있는 청년 안심주택 건설 현장 갔더니 작업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더 나가서 19일 공사장 출입구가 좀 닫혀져 있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건축주, 그러니까 개발사 관계자는 내년 11월 입주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현장을 보면 알겠지만 내년에는 당연히 준공 못한다라고 말했고요. 입주 가능일을 묻자 아직 건물을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3년 후 문의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내년 8월 입주로 되어 있는 송파구 장지동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개발사 관계자는 공기 지원은 아직 없지만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내년 입주라고 한다는 기사의 말에 관계자는 아직 일자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또 재차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이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또 여기에 길동의 청년 안심주택 내부는 아파트보다는 오피스에 가까운 모습인데, 이것도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방 1개짜리, 2개짜리 비아파트 주택 구조와 유사한데, 이것도 지금 아파트 물량으로 지금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면적은 전용 면적 36제곱 이하 17제곱미터다 보니까 거의 1.5룸, 뭐 2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2룸, 1.5룸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의 원룸 개념이고 1.5룸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청년 안심주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서울시의 통계상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야, 이것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잡을 정도로 내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 집 마련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늦춰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5년, 6년, 7년, 8년을 기다려야 된다. 왜냐면 당장 지금 3년 안에 입주하는 물량이 거의 없고요. 고양시도 지금 올해 분양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 원당 도시락 포레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장항지구 비원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없어요. 그 정도로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감스님들만이라도 내 집 마련을 늦추지 마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슈랭투님의 블로그, 내가 부자가 되고 나서야 주위 사람들이 부자라는 걸 알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감사스마일도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자가 돼가지고 제 주위 사람들이 부자라는 걸 알게 되기보다는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됐고요. 진짜 부자는 평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와닿았다는 거는, 부자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제 친한 친구도 정말 큰 부자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도 본인이 부자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우연한 계기에 알게 됐는데
부자는 티를 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감스님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과연 내 주변에 부자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부자가 없는지. 내 주변에 만약 부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다행스러운 거고요. 만약에 내 주변에 부자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부자끼리 통하는 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이것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별개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이웃집 백만장자이다.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백만장자였다는 걸 몰랐다. 10년 넘게 만난 사이인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큰 부자라는 걸, 부자가 됐다는 걸 몰랐다. 그동안 친구로서 그들을 만나 대화했을 때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공감한다고 느낄 때 돈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즉 돈 이야기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하고 부자끼리만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자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부자끼리만 통하는 뭔가가 있다. 그렇다고 부자가 보통 사람과 완전히 떨어져 산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큰 부자, 재벌가 사람이 아닌 이상 부자는 우리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얘기는 보통 사람과 하지 않으며 부자끼리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수행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이 블로그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와닿았던 내용이고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내 주변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을 갖다가 불어넣어주는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부자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내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걸음은 종잣돈을 마련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부자가 되시고, 또 마음의 부자가 되시면 또 이 언어라든지 또 행동에서도 더 좋은 행운의 기운들이 오기 때문에 한번 부자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큰 부자가 또 될 수가 있고, 그런 기운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스마일도 어떤 순간에 포기한 적도 있었고 또 포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아침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신의 그런 목표를 위해서 아니면 뭐 나의 그런 성취를 위해서 아니면 뭐 감스님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맞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3월 25일 화요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